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한경대학교의 예비 창업농부, 창농팜에 관련하여 발표드릴 농환경교육원, 농과교육원의 윤영만 원장입니다. 예. 저희 한경대학교는 국립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창업, 청년 창업 농부를 양성하는 창농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치유 농업과 연계해서 창농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예. 그래서 본 발표는 그 추진 배경과 함께 그 주요 운영 실적, 그리고 핵심 성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최근에 귀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인구들이 그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귀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꿈을 갖고 농촌으로 왔을 때는 일단 농업을 할 수 있는 땅과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 또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빚과 함께 도시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귀농에 대한 많은 실패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전체 그 많은 귀농 인구 중에서 이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청년층들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귀농에 대한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패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 지식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하였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그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편입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경대학교에서는 기존의 귀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단 첫 번째로는 단계별 교육 추진을 좀 계획했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기존에는 주로 이제 농업에 대한 미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교육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론과 함께 실습을 같이 추진하는 형태로 귀농 교육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습에 있어서는 이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현장 전문가와 어떤 농업인을 매칭하는 형태로 현장 중심형 농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귀농 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딸기를 좀 재배해 가지고 딸기 농사를 원하신다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장 딸기 재배를 잘 하시는 선도 농업인과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에 잘 같이 편입되는 이러한 효과까지도 같이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어떤 단계적 교육과 현장 중심형 농업 교육,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모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 공유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창농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비전은 최근에 가장 그 농업 농촌 지역의 문제는 이제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농촌 지역에 활력을 더할 청년 농부 양성, 이렇게 비전을 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도 농업인과의 1대1 멘토 멘티 연계, 이 기능을 가장 중심으로 하고, 또 한 농업인에게 1인에게 약 50평 정도의 실제 비닐하우스를 본 사업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인이 1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작물 재배와 농업을 실제 그 영위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본 사진은 그 현재 저희 한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농팜을 위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한 30개 동이 운영 중에 있고요. 각각 이 동 하나가 약 50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의 운영 대상은 약 18에서 49세까지의 경기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교육에 대한 최근에 확산 목표로서
기존의 예비 창업농부 사업에 이제 치유농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안성시 주민이나 소방 경찰관이 창농팜에 대한 농업도 같이 좀 참여하고 하면서 어떤 치유 농업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서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에 시작해서 현재 22년, 현재 23년에 이르고 있고요. 초기의 시작은 약 10명 정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의 하우스를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한 10개 동을 추가 설치하고 최근에는 또 10개 동을 추가 설치해서 현재는 예비 창업 농부 30명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서부터는 전반적인 모의 창업 플랫폼을 함께 구축 지원하고 또 2020년에는 이따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 창농팜에 방문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좀 구축을 했고요. 이 공간을 또 활용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업 활동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진은 그 2022년에 수행한 경기도 소방관 분들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예. 이렇게 운영은 이제 선발은 기본적으로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그 선발이 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 동씩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하우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습 하우스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우스 설치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농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참외 이렇게 재배하고 수확한 모습과 함께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1하우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선도 농업인과 연계해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 농업인의 농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같은 농업도 같이 수행하고 배우고 또 창농팜 실습 농장에 또 와서 또 실천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농팜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지역 농업인과의 1대1 멘티 멘토 학습 지도인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이나 어떤 노하우 이전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후계 농업인들, 창농 젊은이들이 창농을 하는 젊은이들이 땅이 필요하게 되면 이 멘토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땅을 좀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걸 통해서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로 편입되는 이런 부분을 순탄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창농팜의 되게 일기를 제 일기로 들어오셨던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유재은 씨인데요. 굉장히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되게 창농팜 활동을 통해서 유명해지신 젊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는 옆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포장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밖에 농협 등을 통한 유통 알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창농팜 활동은 방송 지상파 3사뿐만이 아니라 EBS 등 다양한 홍보를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수도권에서의 국립대의 아주 우수 성과로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매년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또는 농식품부 등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홍보 박람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품하면서 실제 창농팜을 수행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저희 교육원의 직원들이 함께 저희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22년에 와이팜 쇼라고 해서 진행한 홍보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실제 요 오피스에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실제 상담을 좀 진행하고요. 이렇게 문의를 하고 또 돌아가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또 홍보 사례인데요. 아까 유명한 광주의 유재은 씨 채소 농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옆에는 이 치유 농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감성 프로그램 또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이들의 창농팜 활동은 매년 말에 이게 1인이 그동안 1년 동안 수행한 내용을 다 발표를 하면서 성과를 공유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은 직접적으로 판매, 유통도 하면서 또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다른 분들과 함께 여기 젊은 농업인들이 재배한 딸기 이런 것을 재료로 해서 이렇게 가공 실습도 진행한 바가 있고요. 본 사업은 이제 소부리 방앗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창농팜의 확산을 위해서 구축한 지역민과의 커뮤니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농장 내에 공간을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는 스마트팜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차나 이렇게 하는 휴게 공간도 있고요. 또 다양한 가공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장이 함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외국에서 저희 이 창농팜을 방문해가지고 벤치마킹하고자 한 외국인들 손님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축한 내부의 커뮤니티 공간 모습인데 이렇게 홍보를 위한 공간, 치유농업도 다시 교육 공간, 실습 공간, 또 스마트팜 이런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핵심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률은 진짜 31% 창업농 중에 창업농의 청년이 일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창업 성공률은 한 10년 안에는 한 뭐 5% 정도 떨어지지만 한 5년 안쪽은 한 31% 정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한경대학교 예비 창업농부의 창업률은 한 45% 정도 되고요. 근데 이 45% 수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창업한 전체 실천 농가가 폐업을 전혀 하지 않은 폐업률은 0%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기업의 1년에 기업이 한 100개 정도 창업을 하게 되면 한 10년 지속률이 한 5% 된다고요. 네, 그래서 한 5개의 기업이 지속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창업률 수치보다도 이 폐업률이 0%라는 부분에 좀 더 큰 성과의 중요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농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평택에 하는 체린. 이 체린 농부는 한경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이고, 졸업과 함께, 청년 창업을 통해서, 저희 창업농 활동을 통해서 평택에 샐러드, 가게도 차리고, 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형태로 이런 사례가 있고요. 여기 경기 화성의 여찬혁 농부는 원래 IT 회사에 다니던 IT 전문가셨어요. 전문가셨는데 이 회사를 퇴사하고 저희 창농팜을 통해서 경기 화성의 행복딸기라고 해서 창업한 사례입니다. 아까 유지은 씨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임헌남 농부는 슬롱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분은 원래 명문 경영대학원을 나오셔가지고 대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노후에 이제 귀농을 하시겠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창농팜에 들어오셔가지고 화성에서 창업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저희 창농팜 활동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한경대의 창농팜 사례는 2020년에는 교육부 정부혁신 10대 우수 사례에 선정된 바가 있고 또 21년에는 행안부에서 실시한 정부혁신 100대 사례에 본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지금 작년에 이제 국립대 육성사 성과 포럼에서 발표하던 모습인데요. 이 이후에 이제 교육부 22년도 교육 분야에서 저희 창농팜의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과 연계한 이 활동이 교육부의 정부혁신 대상을 또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경대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농업인 육성, 실제 농업인 육성 사업과 함께
우리가 다양한 그 지역민과 함께하는 홍보, 확산, 또 치유농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치유농업과 저희가 예비 창농팜 사업을 어떻게 연계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치유농업법이 제정되면서 실제 농업의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치유농업에 대한 산업이 좀 큰 관심을 끌고 있고요. 실제 이 치유농업은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방관,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중에서는 게임 과몰입, 이걸 통해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다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좀 치유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치유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으로 이 치유농업을 저희가 21년도에 시작하면서 농업의 저희 창농팜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심심한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심심한 마을은 마음 심자, 살필 심자, 한가한 한자 이렇게 해서 농업을 통해서 한가로이 마음을 살핀다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심심한 마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 심심한 마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1년 소방관 약 한 15분, 22년에는 소방관 및 안성시 경찰관 분들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이 사업을 점점 더 확대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에 좀 더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과몰입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치유농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경기도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이렇게 맥파계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좀 측정을 하고 뭐 감성 특강, 농산물 수확 활동 또는 식물 소재 다양한 치유 활동, 감성 토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1박 2일 또는 이 정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치유농업의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맥파계 분석은 그나마 치유농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치유농업을 통해서 얼만큼 우리가 경감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 사업마다 이런 지표를 계속 도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계 처리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사전과 사후의 스트레스가 통계적 유기성은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나 일단 지표상에서는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많은 스트레스가 경감된 이런 결과가 실제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유농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참가자의 이 맥파계 분석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실질적인 성과 결과를 좀 계속 확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치유농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대학이 뭐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방안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또 홍보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홍보 확산은 창농팜 사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부분이라면은 기존의 창농팜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한 아까 지금까지는 폐업률이 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적인 좀 지원을 좀 더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농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농장 인증제를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제와 함께 우리가 경영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이 없는지 진단을 해주고 그래서 이 청년 창업농들이 지속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또 폐업률 0%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경대학교의 윤영만이었습니다.